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렁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다룬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열의 개념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순열의 수에 대한 우리 이제 숫자 계산하는 문제들 예제 1번부터 5번까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웃하는 경우의 순열을 어떻게 푸는지 볼 거고요. 여기서 오늘 더 중요하게 보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을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고등학교에서 조건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중학교 때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마지막 정수의 개수도 중학교 때 풀었던 거니까 겁먹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예제 9개 다 보시고 수업을 잘 이해하셔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순열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배울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의 중복됨 없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n permutation r이라고 할 거고요. 편하게는 npr이라고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기 상태에서 이제 계승이라는 말,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용어인데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계승이라는 말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우리는 차례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그걸 표현을 이렇게 쓸 건데, 이거를 우리는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도 읽어주지만 n의 계승이라는 말을 써서도 용어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 아까랑 똑같이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택하는 거를 우리는 npr 이렇게 쓸 거라고 했는데, 이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n-n-1에서 결국적으로 이때 n부터 시작해서 얘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r개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는 거고요. 이때 여기서 식이 지금 좀 잘렸는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식이 됩니다 라는 공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 쓰느냐 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증명을 하실 때 좀 쓰실 거예요. 증명. 그래서 이 공식 꼭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순열의 수는요, 이제 두 번 여기서 특징들을 보면 n permutation r은 n은 n개 중에서 n개를 골라서 결국적으로 일렬로 나눈댔으니까 n부터 쭉 해서 1까지 곱하는, 즉 n 팩토리얼과 같은 수예요 이렇게 말해줄 거고요. 두 번째, n permutation r영은요, 그럼 이때는 결국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당연히 한 가지요 이렇게 써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정의로서 0 팩토리얼은 우리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중학교 때는 이런 기호를 안 썼지만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기호를 실제로 쓰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가져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요, 순열의 수라고 해서 예제 2번이랑 잡은 건데, 우리는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냥 일단 기본 계산하는 연습해보자고. 그러면 5p2 계산하재요. 그럼 뭐 하자고, 5부터 2개 쓰자고. 그러면 하나 줄어들어서 5, 4 이렇게 쓰여져서 얘는 20이요 이렇게 써질 거고, 6p0이라고 했어요. 그럼 6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 우리는 아까 이거 1이요 이렇게 외웠었죠. 4p4요 이렇게 쓰여있으면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써라. 그럼 이건 4팩토리얼과 똑같아요 라고 되는 거니까, 그럼 4팩토리얼은 4부터 1까지 싹 다 곱해주세요. 그러니까 얘 값은 24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3팩토리얼이요. 그럼 3부터 1까지 곱해주세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6이요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죠. 예제 2번도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n permutation 2 이거가 계산했더니 30이래요. 근데 np2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 n부터 하나를 줄여서 쓸 건데 2개만 곱해라. 그럼 얘가 30이요 라고 할 거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우리 지금 이때 순열과 뒤에 쪽 단원 조합을 하실 때는요, 이건 숫자를 어차피 자연수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자연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문제를 풀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이때 둘이 연속해서 곱해서 30이 되는 건 6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n값은 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5pr을 계산했더니 60이래요. 그럼 이번엔 뭐야?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 건데 몇 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r개를 쓰라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곱하면서, 즉 언제 60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5, 4, 근데 아직 60 안 됐는데 3까지 곱하니까 60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개 썼어 라고 했더니 이때 3개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럼 3개를 썼으니까 결국적으로 이때 이 r값은 3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제 1, 2번을 보았습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MP4는 20 곱하기 MP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그럼 이때 뭐야? 얘도 지금 아까처럼 써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 건데 MP4는 n부터 4개를 써라.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까지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는 20에 거기에 곱하기 MP2는 n부터 2개 써라. 그럼 n-1까지 곱해지겠죠. 그럼 뭐야? n 곱하기 n 곱하기 n 약분돼서 없어졌으니 n-2 곱하기 n- 지금 3이 20이 되는 거고 그럼 20은 연속한 두수 5, 4니까 그러면 n-2가 더 크니까 5 곱하기 4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n-2가 5가 되려면 결국 n값은 7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 문제입니다. 1보다 크고 r이 n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nPr은 n 곱하기 n-1 p r-1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 뭐 하는 거냐? 결국 우리는 지금 얘에서 얘로 바꿔주는 행동 또는 얘에서 얘로 바꿔주는 행동을 볼 거라고.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 먼저 다시 써줄 건 이거 우리 npr 아까 방금 앞에 쪽에서 선생님 개념 설명했었을 때 공식 외우라고 했어요. npr의 계산은요 일단은 n팩토리얼 얘를 먼저 쓸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얘에서 얘가 빠진 n-r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바꿀 거냐? 얘를 npr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n 곱하기 지금 n-1 p r-1이니까 n-1을 위에다 먼저 쓰겠죠. n-1 팩토리얼에 거기에 곱하기 그럼 분모에는 앞에 있는 얘에서 r-1을 빠지니까 얘는 지금 n-r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실 거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보니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는 건 n-1 팩토리얼은 n-1부터 쭉 곱해진 건데 거기 앞에 n이 곱해지면 이때 얘랑 엮어지다 보니 얘는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되겠구나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모는 똑같이 n-r 팩토리얼이었고 그러면 이 식은 결국 다시 npr과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요. 서술형에서 가끔가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선출을 할 때 이때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결국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건데 얘네 지금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건데 지금 3명을 뽑을 건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자격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결국 얘네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결국 뭐야? 나는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겠다라는 거라고. 몇 명 중? 12명 중 3명 뽑아서 줄 세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된다고. 그럼 뭐야?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면 됐으니까 12 거기에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계산이 12 곱하기 11 곱하기 12요 이렇게 해서 3개를 쓰시면 되고 그러면 12랑 11이랑 곱하니까 12 그럼 결국 132 그럼 10까지 곱하니까 얘 답은 1322요 이렇게까지 쓰여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로 어떻게 갖다 쓸 건지 그걸 생각해 보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번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 건데요. 그때 일단 문제부터 보고 유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예제 6번 보니까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이때 A와 F가 지금 어떻게 하더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중학교 때 했었지만 우리가 A가 F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킨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하라?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라. 그럼 결국 뭐야? A와 F가 이웃한 됐으니까 A, F 얘네는 한 묶음. 그럼 나머지 B 그리고 C 그리고 D 그리고 E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를 한 묶음으로 해서 먼저 세울 거라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네를 줄을 세우는 거니까 5명이 줄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얘 갖고 지금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때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여기
한 묶음으로 구현한 수열의 수, 이게 지금 1번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때 한 묶음 속 자체의 순열, 그게 뭔 소리야? 이때 A와 F가 이웃한데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겠다. 두 명의 줄수겠다. 그럼 2팩토리얼까지. 그럼 이거는 연속해서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최종 우리한테 원하는 건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고, 최종 답은 242요. 이렇게 쓰여지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4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하려고 한다. 근데 이때 여자끼리 이웃하지 이번에는 않게 세우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이 문제 학생들 까먹지 않고 별표 3개짜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문제는요, 우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구하는 여사건은 이제 버릴 거예요. 그 풀이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을 했으니까 남자 이 4명, 그럼 남자 4명을 A1, A2, A3, A4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 남자 4명을 먼저 세울 거라고. 남자 4명을 이렇게 먼저 세우겠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남자 4명을 줄 수는 거 있으니까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그때 이제 나머지 여학생들을 세울 건데, 그때 여학생들은 뭐야? 남자와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댔으니까 남자들 사이사이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럼 이 사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공간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얘기는 결국 뭐야? 이 5공간 중에서 여자가 몇 명 있었죠? 3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3공간을 선택을 할 건데, 그때 거기서 줄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 퍼뮤테이션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그럼 최종 이것도 답은 4팩토리얼에 거기에 곱하기 5p3이요. 이렇게 쓸 거고, 선생님 이번에 계산까지 마무리를 안 짓겠습니다. 예, 이렇게 쓰여지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은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울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배열해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예제 8번입니다. 남자 2명, 여자 3명이 한 줄로 줄을 서는데, 이때 한 줄로 서는 방법의 수를 첫 번째 A라고 한대요. 그럼 뭐야? A는 결국 한 줄로 줄 서야 됐으니까 5명이 줄 수인데, 그럼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써지면 되겠죠? 두 번째, 양 끝에 여자가 서는 방법의 수를 B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보니까 양 끝에 여자가 선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 누가 서라 라고 얘기해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순열인데,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문자만 배열하는 순으를 생각한다라는 거는 결국 세워놓고, 쟤네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 나머지 생각할 거라고. 그럼 이때 여기서 보면 양 끝에 지금 5명이 있었는데, 양 끝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 양 끝에 지금 누가 서라? 여자가 먼저 서라. 그럼 여자 먼저 세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여자 지금 몇 명 중에 3명 중에 여자 1, 2 이렇게 들어가라. 그럼 3명이 줄 쓸 거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워라. 그럼 3P2. 그리고 나머지 뭐야? 얘네는 이제 자라서 자연스럽게 줄 서라. 그럼 두 번째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B 값은요, 3P2 거기에 곱하기 3팩이요.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3P는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6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얘도 3팩토리얼도 6이겠죠. 그럼 얘랑 곱해지니까 여기는 36, 그리고 5팩토리얼은 12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끝까지 계산한 게 A 플러스 B 구해달라고 해서, 그럼 이때 얘는 지금 156이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이건 중학교 때도 우리 자신있게 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세워두세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1, 2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9번입니다.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중 그때 3의 배수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자릿수를 만든다라는 것도 결국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뭐가 오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결국 주가 되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전제 조건은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열을 이용한 정수의 개수라는 파트에서 보시면
첫 번째 최고 자리에는 0이 올 수를 없음에 유의한다. 당연히 0 못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릿수가 달라지니까.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자리부터 먼저 배열을 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남은 숫자들을 배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선생님 여기 상태에서 미리 한번 좀 다른 것 좀 따져볼게요. 우리 2의 배수 특징은 어떻게 풀었나요? 라는 것부터. 그럼 2의 배수 특징은 1의 자리만 보셔서 1의 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줬고요. 3의 배수의 특징은 뭐였나요? 라고 한다면 3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겠죠. 선생님 4의 배수의 특징 뭐였죠? 4의 배수의 특징은 끝 두 자릿수를 보셨을 때 끝 두 자리 00으로 끝나거나 또는 4의 배수로 끝나셔야 됩니다. 끝에 두 자릿수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끝 두 자리예요. 또 다 보겠다가 아니라 끝 두 자리가 우리는 4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5의 배수의 특징은 당연히 쉽죠.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 우리 지금 선생님이 하나 더 확인하다 보면 8의 배수까지 한번 해볼까요? 아니 9의 배수까지 할 겁니다. 8의 배수 특징은요. 이번에는 끝 세 자리가 000으로 끝나거나 또는 아니면 끝 세 자리 이 숫자가 8의 배수면 돼요. 이렇게 끝에 세 자리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9의 배수 특징도 잡을까요? 그럼 9의 배수의 특징은 뭐였죠? 각 자리 수의 합이 이번에는 9의 배수면 돼요 라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외우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 볼까요? 뭐 구해달라고? 3의 배수도 해달라고. 그럼 3의 배수는 지금 여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일단 3의 배수면 돼요. 그러면 뭐 할 거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숫자 카드 3개를 먼저 뽑을 거예요. 근데 그 뽑을 때도 어떻게 뽑을 거냐? 선생님은 지금 차례대로 하나씩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0, 1 이렇게 뽑았을 때 0, 1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0, 1, 2 있고요. 그 다음에 0, 1 없죠. 0, 1이 없으면 두 번째 0, 2 들어갈 건데 이때 0, 2, 4 있네요. 그 다음에 0, 3 되는 거 없었고요. 그럼 0, 3 다 있었을 때 없으면 결국적으로 이번엔 0 버리고 다시 1. 그러면 1, 2, 3 될 거고요. 1, 2, 4 안 되고요. 1, 3, 4도 지금 8이니까 안 되겠죠. 그럼 1도 이제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뭐 남았어요? 2, 3, 4도 있었네. 근데 2, 3, 4도 결국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먼저 숫자 카드를 종류를 잡아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줄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줄 세우자. 왜? 세 자릿수로 만들었을 때 이 0, 1, 2 갖고 만드는 게 몇 가지인지 확인할 거니까. 근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아까 뭐 한다고? 100의 자리. 세 자릿수를 만들려다 보면 이 100의 자리에는 0이라는 애는 못 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1을 썼다고 하면 10의 자리에도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1의 자리에 한 가지 나오시겠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0, 2, 4 여기도 숫자 카드가 0이 있으니까 얘도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건데 세 번째 경우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1, 2, 3 이 상태에서 돼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3팩토리얼이요. 그럼 여기도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시겠죠. 그럼 최종 답은 4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6이요. 이렇게 되니까 최종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쓰여지시면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순열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순열이라는 뭐였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한다면 이제 MPR이라고 쓰여져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우리는 줄을 세운다라는 개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줄 세우기. 그래서 줄을 세우는 거는 우리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를 쓰시면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조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조합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순열 파트를 먼저 잘 공부하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